네, 곽규택 의원님. 지금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월 15일 날 수요일 날 갑자기 대법원에 가가지고 국정감사하는 일정이 추가가 됐어요. 지난번 법사위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의결을 다 했었고, 그때는 국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청문회를 하자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긴급 현안 청문회를 하는데 이 증인 나온 거 좀 보세요. 증인이 2명이에요, 2명. 증인 1명, 참고인 1명. 증인은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 본부 사무처장 1명, 참고인은 고려대학교 교수 1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갑작스러운 청문회를 왜 잡았습니까? 난데없이 대법원장 무슨 사인 회동설 해가지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무슨 근거여야 한 것이냐. 그래서 그 근거를 못 대니까 갑자기 사인 회동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청문회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까? 지금 그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아무런 근거 없이 사인 회동설 문제를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님이 그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걸 가지고 법사위가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그걸 확인해 보자 해 가지고 청문회를 갑자기 열더니 그런 청문회가 부당하다. 지금 대법관들이 다 불출석 의견서를 내니까 또 난데없이 국정감사를 하루 더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고 어떤 특정한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계획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의결을 해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한번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것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하루를 잡겠다, 현장 가서 하겠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현장 가가지고 또 대법원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정감사 계획서가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된다는 것이 어저께 국회 본회의를 보는 것 같아요. 국회 증감법을 개정하는데 토론을 하는 중에 수정안이 나오더니 토론이 끝나고 재수정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소멸된 특위나 이런 경우에 그 고발할 수 있는 위증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갑자기 또 법사위원장한테 주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그것이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지 다시 국회의장한테 주겠다. 이게 무슨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에 올린 안건을 호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안건 하나 정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위원장님 이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오늘 하루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청문회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국정감사를 하루를 더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면피성 그런 국감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님이 정말 법사위를 잘못 운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하시고 원래 계획대로 다시 국정감사 일정 그 전에 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곽규택 의원님이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정안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미 우리 법사위가 지난 전체 회의에서 위원 타비법인 관계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가 저희 법사위에 이관한 대로 원한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마치 수정된 것이 법사위원장 뜻대로 임의로 수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사위에서 전체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법사위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문구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곽규택 의원께서 위원장 스스로 생각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다시 재수정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 같습니다. 그저 회의록 다시 스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해도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을 함부로 모욕하시면 거기에 따른 발언 제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자, 김용민 의원님. 자, 김용민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십시오. 네, 서영교 의원님 협조해 주세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8일 이쯤에 임명된 것 같고 그때 우리 주진 의원님은 법률비서관으로 계셔서 아마 임명에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호하는 발언하시는 건 이해충돌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그리고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고 왜 현장 국정감사를 가는지를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한덕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발언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4월 4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사퇴할 일은 없을 것.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4월 8일 날 그런데 한덕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흘립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흘렸던 얘기죠. 4월 6일, 4일, 6일 이후에 8일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 4월 7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입니다. 왜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느냐입니다. 보실까요? 4월 27일, 28일 이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됐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 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심리 종결하고 단 5일 만에 선고 지정해버리죠. 그리고 4월 30일 날 한덕수는 사퇴 엠바고를 겁니다. 다음 날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에 엠바고를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9일 만에 파기환송돼버립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민주당 당시 후보였죠. 후보의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한덕수는 사의 표명하고 그 다음 날 한덕수 출마 선언합니다. 5월 2일 날은 파기환송심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합니다. 5월 15일. 마치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5월 10일부터 11일까지가 대선 후보의 중앙선관위 등록 일자입니다. 그 이후에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면 그 파기환송심 재판의
신속하게 선고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5월 10일 날 한덕수는 국민의힘에 새벽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했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한덕수가 조희대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선발 맞춰서 이렇게 항소심 기일을 잡아왔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대선을 함부로 개입했냐. 그래서 국민들을 공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왔으면 현장 안 갔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도 답변이 불확실하고 이상하면 현장 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할 때 빨리 와서 답변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지기현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2025년 2월 4일 날 이날 그 윤석열의 체포 취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S10에서 S25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기현의 술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휴대폰 교체한 거 한번 볼까요? 자,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25,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S10에서 S25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이 지기현 재판장 판사의 이 과거 휴대폰을 교체했던 것을 보면은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희가 현장 국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자, 의원님들마다 충분히 토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 안 하신 의원님, 네, 박균택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 신동욱 의원님 등 토론에 대해서 또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도 계시네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의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다른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